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추석이 임박해가지고 우리 뭐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명절이 아니죠. 우울하고 약간 좀 부담스러운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대한민국은 뭐 남북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북한, 대남, 대북 관계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정치 이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실질적인 내 생활, 내 삶, 거기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이 정치 행보, 행정, 경기 도정 업무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 도정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제안하는 많은 제도 정책 이슈들이 대한민국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도지사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는 있지만 결국에는요, 제가 궁금해 죽겠어. 이재명 도지사님이 도대체 이번 주에는 무슨 재미난 일, 어떤 이슈,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변모시킬 것인가, 어떤 또 화두를 던지셨을까. 오히려 제가 궁금한 것이지 여러분들하고 뭐 이재명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있죠. 그걸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좀 힘을 받고 응원을 얻을 응원군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궁금해 죽겠어. 이재명 도지사님 하는 일이. 왜냐면 너무 창의적이잖아,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번 주엔 또 뭔 일을 하셨을까 궁금하고, 그래서 오늘 또 한 3분간만 짧게 한번 살펴보고 이재명 도지사님에게 좀 응원도 좀 보내고, 추석 솔직히 조금 우울하고 조금 부담스러운 명절이 된 것 같아요, 올해는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님 어제 양평에 또 찾아가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뭐 통신비 2만원 지원한다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명의 이전 수작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뭐 16세에서 35세까지만 선별적으로 지급한다 해가지고 저는 진짜 단돈 10원도 받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또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또 제외돼가지고 돈 한 푼도 지원 못 받아가지고 열불이 나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요, 조세연이죠. 정부 산하기관에서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재명 도지사님이 상당히 분노를 하셨죠.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이 국민에게 해롭고 지역 경제에 해롭고 국가에 해악을 끼친다면 이재명 도지사 스타일이 이것을 자기 정책, 자기 공적이라고 밀어붙일 사람일까요? 그것은 이재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역화폐, 지역 상품권이 설사 자기가 추진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역 경제 또는 국가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돼가지고 해로움을 끼친다 그러면요, 이재명 도지사는 이것을 즉각 폐기하고 안 할 사람이야.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성남시장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해외 사례를 연구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해서 실시를 해보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개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역 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모두가 잘 사는 더불어 사는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놓거나 이렇게 비토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지역상품권이 내년 대선까지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요, 그래요. 제 친척들 중에 부산 어묵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좋아 죽겠다는 거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상품권이 너무너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해답을 내놓은 게 있어요.
왜 이것을 반대할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지역화폐라든가 지역상품권으로 발행이 돼버리면 카드사 있죠. 신용카드사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손실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반대하지 않을까. 신용카드사도 전부 다 대기업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역상품권을 써버리고 지역화폐를 써가지고 1300만 명이 신용카드를 안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용카드 회사 대기업은 얼마나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거야. 이 지역상품권이라든가 지역화폐가 매출 증대라든가 소비 촉진, 그리고 경제 순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지역화폐인 것을 알고 있지만 1300만 명 경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런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를 않아 버려. 지역화폐를 쓰고 지역상품권을 써버리면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를 긁어줘야지만이 카드사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해버리면 신용카드사가 대기업군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정부에게 압박을 넣거나 정부 관료를 로비를 통해서 이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시키거나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가지고 더 이상 국민들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로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역 골목 상인들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골목 상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로 내고 있는 게 엄청난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화폐 상품권을 오히려 선호하고 매출 증대에서도 훨씬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신용카드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그 이유를.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지방자치단체장부터 계속 이것을 실질적인 경제 효과라든가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거야. 지역 경제라든가 국가 경제, 국가 재정에 막대한 해악을 미친다면 이재명 도지사가 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찬반 양론, 부정, 긍정 이런 여론이 비등하지만 전 세계 언론들은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지역화폐라든가 이번 추석 때 발행했던 지역 상품권 25%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들은 이재명 칭찬하기에 뭐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 일본, 특히 이재명 도지사를 가장 싫어하는 일본에서조차도 이재명 도지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소득, 지역화폐 이거에 대해서 극찬을 늘어놓고 있어요. 특히 극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도지사를 칭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혁신적인 창의적인 정책 추진 이거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라든가 정부 세력들만 이재명 도지사를 못 잡아먹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 기사를 보시겠지만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에 대해서 복지와 경제 양쪽에 모두 유효한 제도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어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일본에서 이렇게 칭찬을 한다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이런 정책은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을 때 현금으로 지급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저축을 해버린 거야. 현금 비축 효과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 경제 활성화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현금화할 수 없는 지역 상품권으로 기간을 정해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지역화폐가 아주 창의적인 해결책이 됐다. 이렇게 호평을 했다는 것이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비축이 아니고 비현금화 화폐이기 때문에 현금화를 할 수 없고 사용하게끔 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그리고 대만에서도 이거 비슷한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며칠 전에 실시했던 이재명 도지사의 25% 인센티브제. 제가요, 제 친척에 어묵집을 한다니까, 부산 어묵집. 이 지역화폐 25% 인센티브제가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쓸수록, 가족들이 다 쓸수록 5% 또 인센티브를 주니까 두당 25%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4명, 3명이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전부 다 25% 곱하기 4명이면 얼마입니까? 100%의 이득을 얻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이재명 칭찬에 그냥 극찬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경기도 주민들은.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실물 경제 아닙니까? 탁상 경제 이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는요, 국가에 해롭거나 손해가는 짓 안 한다니까.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만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대만에는 무엇을 지능한다 그러죠. 지능 3배,
300권 제도가 있나 봐요. 지능 300권 제도. 그것을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 25% 인센티브제 지역 상품권하고 비슷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제도가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줄 것이다, 이렇게 또 극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칭찬한다니까? 즉,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 뭐, 캐나다, 정신없어. 이재명 칭찬하기에. 그런데 왜 우리 정부라든가, 야당, 반대파들은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실험을 해서 얻고 있는 이런 실물 데이터도 있는데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냥 이재명이 싫어서 그런 것일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다시 말하지만, 그냥 공복이야.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사고가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해가 되거나 국가 경제에 해악을 미치거나 재정에 타격을 입히는 그런 정책을 할 사람은 아니다. 바보가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한번 강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이재명 도지사 뭐 포기하지 마시고, 제발 기존에 뭐 해왔던 정책들, 그냥 조금만 정책 변경해서 하는 것은요, 개나 소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창의적인 4차 산업의 전혀 양극화가 극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려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정치가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새로운 시도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3분이 좀 지났는데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 적폐 1호로 간주를 했던 평택 현덕지구 사업자 선정을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왜 문제가 됐냐면, 사업자로 받았으면 빨리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토지 보상을 하지도 않고 사업을 질질 끌어가지고 여기에 부동산 기획 투기꾼들이 들어와가지고 땅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투기꾼들이 판치는 곳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부임하고 나서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고 민간 개발이 아닌 공공개발로 전환을 해버려가지고 투기꾼들이 가져갈 이익을 그냥 싹 제거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몫 얻어보려는 뭐 중국성이란 개발이 결국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취소해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승소를 했다. 어제 최종심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이익들을 다시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공공개발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잊혀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법원의 판결로 도출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볼 겸 해가지고 경기도 계곡 현장 답사도 하고 순찰도 하실 겸 양평에를 가신 것 같아요. 양평에 거기 계곡 정비 현장을 방문을 하셨는데 대부분 정비가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해죠, 역점 사업으로 1년 안에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약속을 했고 적극적으로 1년 동안 정비 사업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대부분 정비가 됐고, 저는 참 이 코로나 사태가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여름 휴가가 적극적으로 장려가 됐다면 이재명 도지사 인기 또 쌍끌이 해가지고 진정한 경기도 계곡을 또 맛봤다고 많은 경기도민들이 이재명에 극찬을 하고 칭찬을 많이 했을 텐데, 애쓰고 정비를 해놨는데 이번엔 피서철도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물론 가신 분들도 있겠죠. 경기도 계곡 시민의 품에 돌려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더욱 효과적이었던 것은 예전에 비해서 수재 피해가 약 90% 이상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 시설 정비가 그냥 미관상으로라든가 불법 정비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수해 피해에서도 막대한 좋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재명 도지사가 1년 동안 이 경기도 북부 계곡을 적어도 한 5번 이상은 찾아간 것 같은데, 이재명 도지사 스타일이 현장 순시 스타일이거든요.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껴야지만이 제대로 된 행정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소신주의자이기 때문에 경기도 계곡을 1년 안에 시민들 품에 깨끗하게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주 찾아가고 이번에도 직접 또 찾아가가지고 최종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착실하고 철두철미하시다니까. 그리고 양평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또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광고도 하시고 지역 애로사항도 듣고 하신 것 같아요. 양평 주민들 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경기도 북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하신다는 걸 또 마인드
몸소 또 실천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이죠. 이재명 도지사 무슨 일 잘하지도 못하는데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똥꼬 빠른 것도 아니고 잘하잖아. 일 잘하는 것 같아. 상식적으로 봐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또 이번 주에 이슈를 끈 게 있었죠. 이재명 도지사가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1급 국가 전염병이 걸렸을 때 임차인만 그냥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임대료는 계속 내야 되는 이 상황, 이 불공평한 상황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이 대책을 마련해달라. 그래서 어젠가요? 금요일날 국회에 상가 임대차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 의견을 제시한 지 거의 1, 2주 만에 신속하게 법이 통과된 것 같아요. 기존에는요, 3개월 정도 연체를 하게 되면요, 계약을 해지하게 되고, 권리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이런 게 다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코로나 같이 이렇게 국가 전염병 사태가 퍼지게 되면, 임차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임대인도 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된다. 하면서 상가 임대차법 개정안을 부여를 했죠. 그 내용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월을 연체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다음에 임차료를 증액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임대인한테 일방적인 또 손해를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착한 임대인으로서 임대료를 낮췄으면 경기가 좋아질 경우에는 5% 임대료 상한 룰에 걸리지 않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임대인의 입장도 배려하는 그런 상가 임대차법을 요청을 했고 금요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국가의 일방적인 영업 중지, 휴업 이런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올고지 손해를 감당해야 되고 임대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내야 되고 이건 상황은 너무나 불공정하고 공평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이재명 도지사가 최초로 제기를 했다니까. 물론 상가 임대차법에는 이런 재정난이라든가 재해 여러 가지 경제 공황 상태에서 임대료를 조정하거나 감면을 하거나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대인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건물주는 무조건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고 경제가 안 좋거나 뭐 휴업을 강제로 국가에서 하게 한다든가 이런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떠맡았잖아요. 이런 고통이 아비규환이 고통 호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이 귀막고 그냥 건물주 입장만 편을 들었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팔걷고 나서가지고 상가 임대차법을 개정을 하고 물론 임대인에게만 일률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게끔 한 게 아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는 착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게끔 임차인에게 부여를 하고 또 경기가 호전되거나 이런 국가의 이런 강제 휴직 명령 휴업 명령 이런 게 끝나면 5% 룰에 걸리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하게끔 서로 양보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개정할 수 있게끔 이재명 도지사가 단초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것이 2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울 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 정책 제안에서 입법까지 일사천리로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또 합리적인 의견 제안이고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대변하는 정당한 주장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도 아마 거절하기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도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의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석군의 쌀 한 말과 소장농의 쌀 한 말은 그 가치가 같을 수 없다. 만석군은 뭡니까? 곡식을 쌓아놓는 아주 부잣집 아닙니까? 만석군은 아마도 대기업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소장농은 이런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 개인 자영업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재명 도지사가 그래서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1조라는 세금을 쓰더라도 1조를 대기업, 이 만석군인 대기업 유통 공룡에게 지급하게 되면 그냥 통계상의 숫자 하나만 왔다 갔다 까닥까닥 할 뿐이지만 이 1조 원이라는 이 국민의 혈세를 지역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지게 되면 이것이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작용해가지고 미적원에서 떡집으로 가게로 정육점으로 옷가게로 이렇게 화폐가 계속 돌면서 그 지역 내에 경제 모세혈관을 살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같은 1조 원이라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너무너무나 판이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 기본소득 이것을 강력히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도지사는 소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보고 국민 앞에 공개 토론을 해보자고 이재명 도지사가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사적인 이익
공명심 이런 게 담겨 있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는요 손해 갈 짓 안 한다니까. 국민들에게 해악을 미치고 지역 경제, 도 재정, 국가 재정에 피해를 줄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니까. 자기의 공명심을 위해서.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경제 활성화 정책이니까 정부도 어느 정도 동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통신비 지원이 16세에서 35세로 제한하는 바람에 상당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도 하고 해서 외교는 또 잘하시고 남북관계 잘 하셨어요. 그러나 단돈 10원도 돈 2만 원도 못 받는 저는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기분이 불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조두순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또 도민들의 여론, 안산이죠. 도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또 달래려고 적극적인 격리 정책을 또 강구해 보겠다. 제가 보기엔 그냥 리프 서비스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공무원 한 명 또 배정하실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재명 도지사가 나서지 않더라도 법무부에서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이 조두순을 관리할 것 같아요. 조금 행정적인 보조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민원 1호인 안양 연현마을 관련해서 제일산업개발이죠. 그 기업체에서 주민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 사자협의체가 서로의 양보가 없다 보니까 원활히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 사자협의체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제1산업개발 이 부지를 공공개발하다 보니까 최대한의 보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안양시를 상대로 또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렇죠. 모두가 욕심이 있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는 측면이 있는데 경기도민, 안양 시민의 건강권을 양보하고 희생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목적이죠. 모든 것은. 돈 때문에 현재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사자협의체를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가 방역 대책에 방해만 되지 않고 문제만 없지 않다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 도지사가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물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차원에서 법조인의 자세로 이걸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님 그건 잘못하신 거야. 지금은요. 어떤 사소한 조그만 빌미를 주더라도 국민들이 불만이 폭주하고 불만이 많아요. 이 조그만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먹고 사는데 지장 많다니까.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기별이 갈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이런 집회, 이재명 도지사까지 찬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불법 집회로 간주를 해서 아마 단속할 모양입니다. 이재명 도지사 이걸 좀 말을 할 때요. 물론 헌법상의 권리와 이익 형량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코로나 사태가 워낙 국민들의 애간장을 끓게 하고 민감하게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차량 시위, 드라이브 스루 시위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이 민간인 공무원 청살했다고 해서 남북관계 관련해서 또 한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약간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수 있었는데 총대를 메시고 또 북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서 그건 또 잘한 것 같아요. 물론 하루가 지나가지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이 쿨하게 또 정말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해가지고 또 파국적인 대결 구도는 또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너무 성급하게 북한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게 이게 잘못된 거냐? 전혀 아닙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남북관계를 너무 호의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북한에 할 소리는 하는 이재명이다. 소신 있는 이재명이다. 이런 평가를 또 이끌었는데 적절한 스탠스였고 다행히 또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했으니까 잘 또 해결이 됐고 무마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비판이 많은데요. 잘하고 결국은 전 세계가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기본소득이라든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죠. 모든 세계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가고 비상 상황인데 오직 대한민국만 버티고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가 부양이 되고 지지되고 있다. 그것은 오직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한 기본소득, 지역화폐, 비현금성 화폐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견디고 있다. 이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의 보수 언론들은 자기 국가를 칭찬하고 다른 나라를 비방하기 바쁜데 웬일일까요?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모든 이런 유수 보수 경제신문지들
보수 언론들이 이재명 도지사의 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칭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 비상 상황을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을 거부했을 때 향후 또 몇 개월 후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